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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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센스. 오늘은 대화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을 여기저기서 읽어드릴 것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견해를 납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대화를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놓쳐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아가 사라진 빈 공간으로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드러난 지식과 관점, 통찰, 경험들에 압도당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데만 몰두하느라 지금까지 듣기를 거부해온 이야기들을 비로소 듣게 될 것이다. 무언가 배우려는 태도로 모든 대화에 임한다면 당신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견해를 분명히 표현하고 싶다면 블로그에다 글을 써라. 하지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자신의 견해를 최소한 잠시 동안만이라도 한편으로 치워놓아야 한다. 이것을 한번 경험해보면 아마도 이전의 태도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이전보다 성장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대화를 하는데 질문의 역할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질문에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실로 강력한 힘이 담겨 있다. 질문은 당신의 배려를 나타내고 상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들로부터 말을 이끌어내고 아이들을 격려하며 간과된 사실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질문을 활용해왔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나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만 내 역할을 제안하기도 한다.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귀를 기울일 때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아이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네요. 단순히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다른 한 명의 인간 존재를 깊이 존중하게 됩니다. 아이세이의 말은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 스스로 자신이 좋은 청취자는 아니지만 듣기의 힘을 깨닫고 더 잘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내 생각도 그와 상당히 비슷하다. 나 역시 훌륭한 청취자는 아니지만 듣기의 기술이 모든 관계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됐고 그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저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상대의 얘기가 옳든 그르든 재미있든 없든 내 얘기를 하고 싶은 충동을 누르자. 그리고 상대가 말을 하는 동안 그의 말과 생각에 담긴 의미에 대해 숙고해보자. 그리고 상대의 표정과 몸짓도 관찰해보자. 어느 순간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도 속으로만 생각하자.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상대가 실제로 하는 말에 반응하도록 하자.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상대가 실제로 하는 말에 반응하도록 하자. 말하는 중간중간에 상대의 반응을 파악해가며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는 중간중간에 상대의 반응을 파악해가며 말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단 메시지를 다 전달했다면 계속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 저항을 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너무 장황하게 떠들어댄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 또 다 말하고 나서 내가 헛소리를 한 건 아닌가 우려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한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털어놓는 것이다. 나는 이 현상을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특히 게스트가 초조해야 할 때 많이 목격했다. 내가 하나의 주제를 꺼내면 게스트는 그 주제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곤 했다. 나는 그때마다 대화가 방향을 잃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중단시켜야 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지식을 늘어놓는 것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유익한 의견 교환을 하려면 사소한 내용을 언급하는 일은 되도록 피하는 편이 좋다. 잡초밭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상대방이 한 얘기 가운데 잘못된 내용을 교정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예컨대 한 친구가 당신에게 끔찍한 스키 사고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보자. 그는 당신에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갈비뼈 골절을 확인하기 위해 MRI 검진을 받았노라고 이야기할지 모른다. 그때 당신은 끼어들어 이렇게 말한다. 잠깐, 그런데 MRI로는 갈비뼈 골절을 확인할 수가 없어. MRI 상에는 연조직만 나타나거든. 혹시 MRI가 아니라 엑스레이 아니었니? 이렇게 말하는 순간 대화가, 그리고 아마도 우정 역시 잡초밭으로 굴러떨어진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잘못된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발음이 틀릴 수도 있고 용어를 잘못 쓸 수도 있다. 그런 실수에 직면하면 그 실수를 바로 잡아주고 싶은 충동이나 욕망이 생겨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유혹에 저항할 것을 강력히 권유하고 싶다. 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잠깐 그런데 라는 표현을 어휘 목록에서 아예 제거할 것을 권한다. 잠깐 그런데 라는 표현 뒤에는 결코 좋은 내용이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잠깐 그런데 그거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잠깐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해야겠어? 잠깐 그런데 그건 네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상대의 말이나 인식을 교정해 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절실한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상대가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자. 그리고 만일 그 교정해야 할 사항이 사소한 것이라면 굳이 교정하는 일은 하지 말자. 그 교정해야 할 사항이 사소한 것이라면 굳이 교정하는 일은 하지 말자.